영화 터는 기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만큼 사설을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이 코너에서 개봉 영화를 단 한 번도 소개해드리지 않은 듯합니다. 최근 한국 영화의 위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걱정입니다. 빨리 한국 영화 시장이 살아났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소개해드릴 컨텐츠, 아쉽지만 OTT입니다. 한국 영화에겐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는데요. 영화 터는 기자 시간에 OTT만 소개해드리려니 저희도 좀 죽겠습니다. 빨리 좀 좋은 한국 영화 소개해드릴 날을 기다리며 바로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컨텐츠 공개합니다. 지난 12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바로 택배기사입니다. 동명의 국내 웹툰이 원작인 택배기사는 무려 3년가량 연재가 됐었던 작품입니다. 이은근 작가가 2016년 12월 25일부터 2019년 8월 5일까지 시즌1과 시즌2에 걸쳐서 완결을 맺은 작품입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까지 총 10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 서비스됐던 글로벌 히트작입니다. 저도 웹툰을 거의 안 보고 사실 웹툰과는 좀 거리가 있는 중년 세대라 자료를 찾아보니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지만 반대로 결말이 너무 일찍 맺어져 버린 용두삼이란 평가도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 외의 웹툰 평가는 제가 보지 않았으니 언급 안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용두삼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오리지널 6부작 시리즈 택배기사에도 적용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그 의견에 전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녹화일 16일 기준으로 하루 전인 어제 15일 연출을 맡은 조희석 감독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통해 여쭤본 원작 대비 각색은 극중 4월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뀐 것 외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오리지널 시리즈는 원작 웹툰의 시즌1에 해당합니다. 그럼 뭐를 동의하느냐? 당연히 용두삼이입니다. 정말 멋지게 시작하고 힘이 있게 끌고 가고 웹툰 원작을 보지 않은 시청자들도 이해가 쉽게 설명적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택배기사는 기본적으로 디스토피아, 즉 세상이 망한 이후의 사회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게 아주 강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성 충돌로 대한민국 전 지역이 사막화된 이후의 풍경, 우리 눈에 너무도 익숙한 지역의 폐허, CGT가 하나도 안 날 정도로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전 다른 지점에서 국내 컨텐츠 업계의 CG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을 했구나 싶은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놀랐었습니다. 김우빈, 비인도암 투병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택배기사는 김우빈이 비인도암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촬영을 한 첫 작품입니다. 조희석 감독은 극중 흡연 장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답니다. 김우빈은 실제 흡연도 고려했지만 조희석 감독이 고민 없이 CG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중 등장한 흡연 장면 중 김우빈이 손에 들고 있는 담배를 제외한 연기와 불똥 그리고 담뱃재는 전부 CG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실 저도 김우빈이 암투병을 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고 그저 흡연을 하는 것이라고만 여기고 아무 의심 없이 봤던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아직 택배기사를 안 보셨다면 진짜 놀라실 겁니다. 다시 서사전개로 돌아오면 정말 시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폐허 위에서 펼쳐지는 액션과 드라마 등이 전 상당히 수준급이라 평가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어가는 템포, 즉 서사의 호흡도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각각의 인물들, 대사가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이런 점은 이 세계관을 받아들이는데 일종의 몰입감으로 빠져드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장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빼어나진 않지만 기본기 이상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시청자들의 집중력을 도와줍니다. 이건 택배기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듣는 개연성, 그것입니다.
이건 반 정도만 동의하고 반 정도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극을 보면 김우빈이 연기하는 5-8의 모든 행동의 이유가 피부로 체감되는 게 그리 높지 않습니다. 분명 과거 회상씬으로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입니다. 저의 기준으로 보자면 저 이유로 목숨을 걸고 세상을 뒤집어 버릴 결정을 했다기엔 망한 세상의 험난한 일상이 너무 평범한 삶처럼 다가오지는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5-8과 4월의 결심과 행동의 이유가 평면적이란 의견과 비평, 전 동의는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동의가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평면적이란 지적. 이건 시리즈입니다. 앞뒤 서사의 개연성을 삭제하고 이유가 아닌 행동 그 자체만 보여줍니다.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이렇게 한 이유, 이건 시리즈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돼야 우리가 지적한 개연성의 이유, 즉 프리퀄을 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후의 얘기인 시퀄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의 전략인 시즌제입니다. 조유석 감독도 이번 택배기사가 잘 된다면 시즌2를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뉴스토마토의 인터뷰에서 직접 공개하셨습니다. 이미 시즌2에 대한 구상도 머릿속에 갖고 있으시다고 인터뷰에서 또 밝히셨습니다. 덧붙여 택배기사를 보시면 제가 꼽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연기와 최악의 연기, 바로 송승헌과 강유석입니다. 전 택배기사 이 시리즈를 보기 전 최대의 약점으로 송승헌을 꼽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 난 뒤 이 시리즈의 최고의 강점으로 송승헌을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이 정도로 유려하게 유석이란 인물의 악한 감정을 담아내고 그려낸 점, 송승헌의 또 다른 진화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반면 강유석, 아직은 상당히 미숙하고 모자랍니다. 조유석 감독도 캐스팅 과정에서 가장 고심했던 배역이 바로 강유석이 연기한 4월이었답니다. 최종적으로 강유석과 다른 한 배우를 놓고 고심 끝에 강유석을 택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후보가 누군지는 밝힐 수 없지만 이 부분에만큼은 조유석 감독의 선택이 조금은 빗나가지 않았나 전 꼽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무리 없는 수준의 오리지널 시리즈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클리셰와 개연성이 무시된 최악의 오리지널 시리즈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보면 전 넷플릭스의 다른 콘텐츠 길복순이 그 판단과 평가에 더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굳이 다른 작품을 거론한 점, 이 작품에 대한 너무 가혹한 잣대에 대한 저의 반감이라고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결코 완벽하지 않고 또 구멍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택배기사의 존재감을 깎아내릴 정도라고 보지는 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꼽은 택배기사에 대한 저의 평가, 스탠다드한 한국형 오리지널 SF 시리즈, 시즌2에서 더 발전할 미완성, 뉴스토마토가 전하는 택배기사의 별점은 별 5개 만점에 2개 반입니다. 영화타는 기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